이거 북한에서 아주 북한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림입니다. 김정일이가 키가 160cm인데 저 그림 보면 180cm는 돼 보입니다. 그게 주체 사상입니다. 사기, 거짓. 저거는 1992년에 김일성이가 그 장군들 많고 미국 놈들이 남한 같은 건 웃기는데 미국 놈들이 있어서 안 된다. 미국이 북한을 때리면 어떡할 거냐. 장군들 무슨 방법이 있느냐. 전부 다 아무 말도 못하고 전부 다 쭈삣쭈삣하고 서 있는데 김정일이가 딱 나타나가지고서 수령님, 조선 없는 지구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미국 놈들이 조선 오고 하면 지구를 깨버릴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장면입니다. 그렇게 허황된 것이 주체사상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주체사상을 택한 북한은 지금 내일 모레 죽습니다. 그리고 주체사상을 흉내낸 한국은 이 동네에서 아주 막강한 나라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다 놓치고 지금 우리가 그 미국이 우리한테 주고 싶던 역할이 있습니다. 중국을 앞에서 잘 막아달라. 그 너네 나라 통일되고 만주까지 이제 큰 나라 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 우리가 우리 민족끼리 할 수 있다. 우리 민족끼리 못합니다. 우리 민족끼리 못했기 때문에 나라 잘라진 것이에요. 우리 민족이 할 수 있다면 왜 아직 통일 못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 통일 문제라든가 많은 문제가 우리 민족끼리 하지 않는 문제인데 우리 민족끼리의 기본이 주체사상입니다. 모든 것을 다 우리 민족끼리 될 수 있다고 믿는 그것을 대한민국이 최근에 답습하다 보니까 국제적으로 외교적으로도 엉망이 되고 여러분 제가 최근에 제 유튜브에서 방송을 했는데 일본이 부쩍부쩍 커지고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 뭐라는 줄 아세요? 일본 구구파들이 북한이 고맙대요. 북한 때문에 2차 대전 끝난 다음에 미국이 너는 앞으로 전쟁을 못하는 나라야. 헌법 다 아시죠? 일본 헌법은 국가의 수단으로 전쟁이라는 수단을 쓸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나라가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북한 때문에. 북한 때문에 없던 군대를 만들었고 지금 중국하고 미국이 싸우는데 한국이 말 안 들어주기 때문에 일본은 부쩍부쩍 미국하고 동맹을 하면서 지난 11월 27일 날 드디어 마지막 선을 일본이 넘었습니다. 뭐라고 넘었느냐. 일본 수상이 자위대 기지에 가서 연설을 했는데 일본의 방위를 위해서 우리는 선제 공격할 수 있다. 그 끝난 거죠. 전쟁도 못하는 그래서 군대를 못 가지는 나라가 그런 말을 할 수 있게까지 되는데 북한이 기여를 했고 대한민국도 최근에 북한 흉내를 내면서 기여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편입니다. 이런 그 사기. 그런데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주섭합니다. 저는 저것을 믿는 사람을 직접 봤습니다. 제가 언젠가 검찰에 재판소에 증인 비슷하게 갔는데 한 사람이 글을 썼는데 북한은 필히 미국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무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믿고 있더라고요. 그 글을 썼는데 그 글이 고발을 당했고 저는 증인으로 나가서 그 글은 문제가 있는 글이라는 얘기를 해줬는데 그걸 쓴 사람은 저건 맞는다라고 믿고 있는 이런 그 황당한 일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주체사상은 말이죠. 우리 이동호 저런 분이 대학교 다닐 때 수령이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국제정치적인 결과물입니다. 북한이 주체사상이 언제 나왔냐 이렇게 학자들이 많이 얘기하는데 1955년 12월 28일 나왔다는 설이 있고 그다음에 1962년 이후에 나왔다는 설도 있고 또 북한 사람들이 얘기하기로는 김일성이가 무려 14살 때 만들었다는 그런 이론도 다 있습니다. 그런데 국제정치학적으로 보기에는 중국하고 소련이 싸울 때 북한이 대단히 힘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둘이 싸우면 양쪽으로부터 다 이익을 볼 수 있지 않느냐. 그 센 나라들이 그럴 경우에 이익을 봅니다. 근데 약한 나라들은 자기 그 위에 있는 큰 나라 둘이 싸우면 아주 죽을 지경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엄마하고 아버지가 싸워보세요. 그 애들이 재미나 나는 엄마 편다고 아빠 편돼가지고 양쪽에서 이득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나온 것이 국제정치적으로 주체사상입니다. 북한에서 이제 중국하고 소련이 싸우는 데서 소련 편도 들 수 없고 중국 편도 들 수 없고 그리고 소련과 중국은 미국과 같은 스타일로 자기 밑에 있는 나라들을 대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1962년에
큐바 사건이 났을 때 큐바가 미국한테 그때 깨졌죠. 미국한테 모욕을 당했습니다. 그때 북한이 그 소련이 저거 수종주의야 그러면서 또 강경하게 중국 편을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또 중국이 그 문화혁명할 때는 또 소련 편을 듣습니다. 이렇게 편을 바꿀 때마다 소련한테 죽고 중국한테 죽었습니다. 북한이 1990년대에 뭐 300만 명 아사했죠. 아사는요 간단합니다. 소련이 원조를 해줄 수가 없어서 그동안 북한이 우리보다 더 잘 산 적이 있었는데 소련이 계속 먹여줘서 미국 가서 공부할 때 어떤 그 멍청한 미국 녀석이 말이죠. 큐바가 잘 살고 있더라고 그러더라고요. 공산주의 큐바가 잘 살고 있대요. 소련이 망하는 날 무슨 말이 나온지 아십니까? 큐바 때문에 소련이 망했다라고 소련 학자가 얘기했는데 큐바를 공산주의의 무슨 쇼윈도로 만들기 위해서 하루에 300만 달러씩 줬답니다. 그동안. 그래서 우리가 망했다. 공산주의는 스스로 자생하지 못합니다. 스스로 먹고 살 수 없습니다. 북한은 스스로 먹고 살 수 없어요. 대한민국도 스스로 먹고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먹고 살 수 없다는 걸 확인한 박정희 대통령이 수출입국, 무역, 외국에다 팔아먹어야지 우리가 살 수 있다 해가지고 대한민국은 먹고 사는 나라가 된 것이고 북한은 주체사상 우리끼리 다 한다고 그래가지고 저렇게 거지가 된 겁니다. 근데 그것이 원천적으로 안 되는 이유는 우리는 무역을 하지 않으면 이 땅에서 우리가 먹을 식량을 생산할 수 없습니다. 북한도 마찬가지고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끼리 다른 나라랑 하지 않고 그래도 다 먹고 살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이 주체 사상의 국제정치적인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원천적으로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원천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이 지금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는데 뭐 그림 몇 개 보겠습니다. 지구촌 새행사 취소. 그런데 북한은 대규모 행사를 했다. 동원을 해야죠. 끊임없이 동원을 해야지 체제가 유지되는 겁니다. 전 세계가 뭐 코로나도 많고 그러니까 이번에 좀 쉬어 넘어가자. 금년처럼 불꽃놀이가 없었던 그 새해 파티가 없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사람들 많고 놀라운 것은 2022라고 썼는데 주체 몇 년이라는 말이 이번에 없습니다. 주체 110년인데 그게 안 나와서 놀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기네들이 아무리 주체를 부르짖어도 북한의 올해는 2022년이다. 그리고 2022년의 기준은 우리가 여기 교회 다니는 분 많지만은 우리가 좋아하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온 숫자가 2022예요. 그런데 북한도 저거를 벗어나가지 못하더라. 주체의 나라인데. 허구죠, 허구. 여기 사람들 서 있는 거 보세요. 1월 1일 날 우리나라도 되게 추웠습니다. 영하 10도 무렵이었는데 평양은 서울보다 한 3도, 4도 더 낮죠. 그 새벽에 동원시켰는데 그리고 1월 1일 파티 여러분 이제 나중에 내년에는 2023년은 아마 할 거예요. 뉴욕에서 열리는 파티를 한번 보세요. 광란입니다. 광란. 한 해가 가는 것이 뭐 즐거운 일은 아닐 텐데 뭐 그냥 애들 좋아서 난리 나는데 그 세계의 평균인데 2022년 아마도 새벽에 강제로 동원된 북한 사람들 눈을 쳐다보십시오. 저것이 주체사상의 허구입니다. 바로 지금 김준영 사무총장이 우리가 저런 놈들한테 지면 되겠느냐라고 얘기한 그 증명사진을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겁니다. 북한은 13도였더라고요. 그날 보니까. 북한은 지금 숨도 못 쉬는 나라를 만들어놨습니다. 이 세상에 정치체제 중에서 가장 악독한 정치체제가 북한인데 그거를 학자들이 토탈리타리안 전체주의적 독재체제라고 얘기합니다. 전체주의적 독재체제. 전체주의. 박정희 대통령도 독재라고 그러죠. 그거를 미국 학자들이 박정희하고 김일성을 구분하기 위해서 북한 같은 거는 전체주의, 대한민국은 권위주의. 뭐 둘 다 독재는 독재인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 뭐냐. 전체주의적 독재체제에서는 침묵을 지킬 자유도 없습니다. 너 나와서 찬성한다고 떠들어. 나와서 찬성한다고 얘기하라니까. 그러니까 투표하는 날 집에서 나 오늘 비도 오고 몸도 아파서 집에 있어야 되겠다도 안 되는 거. 그것이 전체주의인데 북한은 가서 찬성하러 나가야 됩니다. 박정희 때, 전두환 때 많은 사람들이 독재라고 얘기하지만은 그는 권위주의적 독재라고 그 서양학자들이 얘기하는데
나가서 반대하다가는 뭐 잡혀갈 수 있어요. 감옥 갔다 오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데 나는 침묵을 지키겠다 할 자유는 있는 겁니다. 지금 북한은 아주 유례없는 사상 최대의 뭐 6개 이론이니까 잠깐 보겠습니다. 인간 생활의 모든 국면을 규제하는 공식 이데올로기. 그게 바로 주체사상입니다. 그 다음에 1인 지배의 유일 대중정당. 북한의 노동당이 있죠. 그리고 당과 비밀경찰에 의한 테러체제. 아버지한테, 어머니한테, 자기 형한테도 비밀을 지켜야 되는 그런 체제입니다. 대중매체의 독점. 뭐 방송국 하나밖에 없죠. 무장력의 독점. 총칼로 지배하는 나라입니다. 전체 경제의 중앙 통제, 뭐 경제를 통제하는 것이 독재국가가 되는 가장 좋은 방법이죠. 밥까지 통제하는 것, 밥까지. 바로 이런 그 최악의, 인류 최악의 이런 나라를 만들었는데 이 사람들 이론입니다. 뭐 그림 시간 없으니까. 얘가 대통령이 된 다음에 요 옆에 그러니까 3명 뒤에 군인 4명이 따라갔습니다. 김정일 장례식 때 1년 만에 요 7명 중에서 5명이 골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주체사상은 한 놈의 사상이에요. 한 놈. 한 자식의 사상입니다. 그거를 우리 젊은 친구들이 배우고 그러면 안 되죠. 이 세상에서 쟤는 완전히 오스트라시즘이라는 게 있죠. 너는 나가. 이 사회에서 꺼져. 김정은이가 북한 대통령이 되고서 일주일 만에 나온 영국 잡지입니다. 저 잡지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잡지인데 지금 내가 옛날 거지만 다시 꺼내왔습니다. 김정은이 영원히 생존할 수는 없다. 어떻게 그를 교체할 것이냐에 관한 논의는 지역의 안정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북한에 잊혀진 그리고 처절하게 살고 있는 인민들을 위해서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10년 동안 우리가 못한 것은 이 나라에 제대로 되지 못한 정권들이 들어섰기 때문에 저는 우파 경우에도 이것을 날리는데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보는 편입니다. 그리고 좌파 정권은 살려주는데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마저도 전 세계에서 지금 다 이렇게 별로 칭찬받지 못하는 그런 나라가 되고 말고 있다는 그런 얘기죠. 쭉 넘어가고 그림만 몇 개 보겠습니다. 몇 분 남았나요, 우리 이동호? 네. 재작년에 말이죠. 북한에서 장교들한테 4월 1일 날 2020년 4월 1일 날 장교들한테 나온 주체사상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금년에 쌀이 부족하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가을이 될 때까지 한 달에 열흘치 식량을 드리겠습니다. 그 우리말로 번역해 보겠습니다. 하루에 한 끼치 드리겠습니다. 그러고서 10월 1일부터는 다 주는 줄 알았는데 그 다음에는 소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2020년 8월 달에 북한에 엄청나게 홍수가 나고 심지어는 핵시설까지 물에 잠겼다라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지금 다 죽어가는 나라입니다. 저거를 살려주기 위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노력하는 대한민국의 주사파, 이것을 이제 우리가 단죄할 날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도 쌀 타령이에요. 입밥에 고깃국, 입밥에 고깃국. 한국 사람은 어디 가도 삼겹살 구워 먹습니다. 북한은 지금도 입밥에 고깃국. 1962년에도 그 얘기했고 자기 아버지도 그 얘기했고 또 지 손자도 지난 12월 달에 국민들이 보리 이런 걸 먹는데 쌀을 주식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 그러면서도 무기는 계속 만들고 있죠. 그런데 이 사람이 남한한테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한 거 그거 한두 개만 얘기하고 뭐 그냥 저는 끝내겠습니다. 남조선 인민들은 전쟁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총 몇 방 쏘면 다 도망간다. 식량과 기름이 부족하지만 휴전선만 놓으면 남조선에 식량과 기름이 많이 있다. 이것을 사용하면 쉽게 남조선을 먹을 수 있다. 우리 정신 차리자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북한보다 50배 센 나라입니다. 50배. 돈으로 50배 센 나라가. 그리고 북한은 경제력이 나오지가 않죠. 군사력도 우리가 정말 정신 차리고 싸우면 북한 같은 거 못 당하겠습니까? 그런데 김정은이가 저것들은 다 겁쟁이기 때문에 다 도망가. 그래서 다 우리 거야. 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이런 것은 안 되는데 그런 것들을 위해서 앞에서 여러분 얘기하셨지만은 우리가 정신 차리고 올바른 사상을 받아들여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오는 그림 혹시 그렇지만 이제 얘가 다 죽어가고 있어요. 어디 가도 주저앉는 놈입니다. 대통령이 주저앉는 거 봤어요? 둘이 같이 걸었습니다.
저는 걷는 걸 보고서 근데 미국 사람들은 이 걷는 시간을 계산했더라고요. 42초 걸었습니다. 42초를 걸었는데 김정은이가 숨이 차서 가서 앉았습니다. 42초 동안 걷다가. 그런데 미국의 정보 분석에 가면은 42초 동안 숨을 35번 쉬었습니다. 그러니까 1분에 50번 들숨 날숨이에요. 정상적인 어른은 18번 쉽니다. 들숨 날숨이. 참고로 저 친구는 키가 167cm인데 몸무게는 136kg에 하루에 담배를 4개 핀다. 빨리 가주세요. 빨리 주체상상과 더불어 저 정권이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능히 끝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 정상적인 정부가 들었으면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허구에 우리가 살아왔는데 그런 허구에서 빨리 탈피하자라고 여러분들한테 호소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충근 박사께 다시 한번 격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